단순히 빠르게요, 엄청 빠르게요, 이게 아니고 간호조무사든 40대든 50대든 20대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누구나 나에게 맞는 전략만 잘 짠다면 충분히 간호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입시 상황, 경쟁률, 내가 지원한 학교는 모집 요강이 어떤지,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리한 전략을 구상해야 돼요.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에듀TV의 유도수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간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또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대부분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은 당연히 전문 지식을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국가 면허증을 취득해야지만 간호사로서 정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간호대에 진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간호대에서 진행하는 실습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지만 이제 간호사 면허증을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간호대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수능을 보면은 1등급 내지 2등급 완전 고 득점을 받아야만 진학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간호조무사로 오히려 나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재수, 삼수, N수생으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간호대를 가는 방법이 오로지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호대를 유리하게 진학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간호대를 가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대졸자 전형인데요. 대졸자 전형이 뭐냐면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인 만큼 남들보다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전문대를 졸업했을 당시의 평점, 즉 성적이 되겠죠. 이 성적이 4점대 정도만 유지하고 여기에서 면접만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인서울, 수도권도 노려볼 수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평소 자신이 없거나 또는 수능을 다시 공부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신 경력자분들께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전형이에요. 자, 간호대를 가는 두 번째 방법, 바로 학사 편입입니다. 학사 편입은 대졸자 전형과 다르게 4년제 졸업 학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졸자 전형보다 준비 기간이 길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대신에 3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어요. 그만큼 대학교를 다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학 성적, 면접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로 영어가 추가되는데 일부 학교는 공인영어, 즉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어학 성적을 보기도 하고요.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편입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졸자 전형과는 다르게 학사 편입은 내가 평소에 영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 조금 기본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는 전형이에요. 자, 이렇듯이 간호대를 가려면은 대졸자 전형과 학사 편입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자격 조건이에요. 누군가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라서 지원 자격조차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이미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낮아서 성적을 세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바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가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대학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대학 제도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게 되고요. 전문 학사, 2년제 졸업장이죠. 또는 학사학위, 이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졸업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시스템을 갖춘 대학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대를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왜? 성적 관리 수월하다는 장점, 준비 기간이 짧다는 장점.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학점은행제가 성적 관리에 유리한 이유,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강의, 어렸을 때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동영상을 재생하듯이 진행이 되죠. 동영상을 0%부터 100%까지 재생을 하게 되면 고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이고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약 2주 동안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방식이라서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조무사야. 그런 경우에는 퇴근 후
야간에 들어도 되고요. 3교대를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픈날 쉬면서 몰아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3교대, 2교대 근무라는 조무사분들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일반 대학보다 비교적 난이도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성적 관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에 플러스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텐데 시작할 때 담당 멘토가 배정돼요. 이분들이 뭐 토론이나 과제, 시험 이런 거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만 잘 받아서 하면은 당연히 성적 관리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학점은행제의 두 번째 장점, 바로 기간 단축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 다르게 수업만 들으면서 졸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도 2년 안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자격증들은 뭐 커말이든 워드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학점이 다 달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격증마다 줄일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도에 대해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학점은행제 멘토들 또는 플래너들한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나는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을지 이런 유리한 부분을 잡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이 학점은행제는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메리트예요. 근데 여기서 단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학교별 모집용학을 보면은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A라는 사람은 자격증, 독학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오로지 수업만 들으면서 2년 동안 2년제 졸업장을 땄다고 쳤을 때 B라는 사람은 반대로 자격증과 독학사를 병행하면서 1년 만에 전문학사를 취득을 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둘 다 4.3 대 4.3 같은 성적으로 붙게 되었을 때 학교 측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줘요. 이게 동점자 처리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동점인 사람들끼리 붙게 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건지, 누가 이겼다고 판단할 건지 이 잣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이런 걸로 탄력적으로 준비한 사람보다는 열심히 최대한 길게 또 많은 수업을 들은 사람이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점은행제로 얼만큼 준비하고 언제 입시할 건지 이 기간을 산정할 때 단순히 빠르게요, 엄청 빠르게요 이게 아니고 입시 상황, 경쟁률,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모집 요강이 어떤지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리한 전략을 구상해야 돼요. 자, 이렇듯이 간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요. 나에게 맞는 전략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든 40대든 50대든 20대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누구나 나에게 맞는 전략만 잘 짠다면 충분히 간호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꿈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로 간호대에 갈 때는 면접이라든가 학업계획서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래쪽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또 면접 리스트 목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에듀플래너 애플TV의 요섭쌤이었습니다. 안녕!